안녕하십니까. 예, 김명준입니다. 네. 이제 세척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앞 시간은, 기계 장치를 이용한, 예, 고압수 세척, 고압수 세척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네. 지금 이 시간은, 맥동류, 맥동류 세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척 방법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하고 쭉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도 맥동류인가 맥동류. 이 맥동류 하는 또 여러 가지 또 나눕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와류 아니면 뭐 공기방울 아니면 충격파다 뭐한다 여기에 다 하지만 전제 조건 딱 하나입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서 많이 분류가 된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자, 세척하는 배관, 배관 있고, 배관 있으면요, 투입을 하고, 뭘 투입하냐? 맥동류는 바로 공기입니다. 플러스 물입니다. 물. 이 압축 공기를 투입하는 투입구. 그리고 세척하는 구간에 또 배출해주는 넣었으면 또 배출해야 되는 게 배출구가 존재하겠죠. 이제 투입구, 배출구. 이건 투입은 압축 공기를 되니까 여기 이제 컴프레셔, 그리고 컴프레셔에서 생성된 압축 공기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저장 탱크에 있을 거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제 기본 원리. 거기에 어쩌로 진행하지 않게 밸브가 설치될 거고요. 이것도 그 이상 진행하지 않게 세척 구간 딱 지나면서 밸브가 설치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세척 구간을 딱 정했으면은 이 밸브가 설치되고 이제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여기 구간 여기 그 거리를 또 선정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는 물이 압축공기가 물이라 할게요. 물을 배관하는 물을 채울 거고요. 물이 딱 차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세척은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 투입구 압축 공기를 투입하는 투입구 물을 채워서 일로 투입해서 조금 예. 투입을 했으면은 나가는 거는 배출되는 공간에 있으면 골로 무조건 배출이 됩니다. 이게 배출이니까 일로 가면은 일로 나가겠죠. 그러면은 물은 이쪽 방향으로 전진을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광경이, 여기 세척하는 배관의 광경은 뭐, 세척 그 구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죠. 어떤 데는 뭐 80mm 될 수 있을 거고, 50mm 될 수 있을 거고, 100mm도, 150mm, 200mm, 250mm. 이 광경은, 예, 세척 현장입니다. 세척 현장. 현장 적용입니다. 현장 적용. 그러면 배관이 큰 클수록 간격이 큰 클수록 그 길이가 긴 길수록 이 배관 여기에 배관 내부에 차 있는 물은 그만큼 많아지겠죠. 자, 이랬을 때 투입을 합니다. 배출합니다. 이게 만약에 200mm로 봤을게요. 200mm 배관입니다. 200mm 간격의 배관이에요. 이 거리는 우선은 산정을 안 하고 200mm 배관. 투입구, 여기 배출구가 200mm로 되면은
힘이 가해지면은, 예, 압축 공기도 이제 힘입니다. 이제 압축 공기를 넣는다는 건 바로 힘입니다. 힘을 가합니다. 이제 힘을 가하면 200mm 간격에서 200mm 빼면 그대로 쫙 나가겠죠. 이제 물의 밀도에 따라서 물의 무게, 밀도, 무게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가 그려지면은 거기에 또 힘이 작용할 거고요. 힘이 그러면 놓았을 때 이 힘하고 같이 작용되고 나가는 힘하고요. 근데 이 맥동류 세척의 기본은 이 배출구가 이 강경보다 적다는 겁니다. 이 강경, 세척하는 강경보다 좁아집니다. 배출구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보통 뭐 50mm 배관 50mm 배출구로 빼고 어쨌든 25mm로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얘가 적다는 거는 이 세척 간경보다 이 배출구 간격이 적다는 거는 힘을 줬을 때 이 힘만큼 배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출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넓어진 데서 좁아져 나오면 여기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속도. 여기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여기는요. 예. 이 속도를 가지고 이 배관 내부 속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여행 간격이 더 크잖아요. 여기는 좁으니까 간격이 빨라지는 거고요. 예. 여기다 압축 공기를 넣으면은 물이 가득 찬 데서 압축 공기를 딱 넣으면은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압력은 이 배관 내 압력은 수압은 상승합니다. 상승을 해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공간이 좁으니까요. 그러면은 왜 이쪽 빠져나왔는데 과연 이 물의 속도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왜 우도대로 여기서 몇 바 압력으로 넣는다. 우리는 안전하게 6발을 넣는다, 7발을 넣는다, 몇 발을 넣는다. 예. 그 속도가 나겠냐는 얘기죠. 절대 그 속도 안 납니다. 여기서는 나죠. 여기서. 근데 세척하려면 배관이 여기 배관이지. 여기 배관은 설치된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를 세척하려고 설치된 이 배관은 여기를 세척하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죠. 여기를 세척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공간을. 예. 여기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기는 이만큼 빠르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속도만큼 나오지 않아요. 저 세척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여기는 빨라지고 여기에 힘이 또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또 이 나간 만큼의 물 양만큼의 속도가 딱 유지되겠죠. 근데 이 속도하고 이 속도 같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압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물질, 여기 쌓였던 이물질이 얘가 원래 이 배관에 공급하는 수압이 만약에 4바였습니다. 4바. 그럼 집착된 이물질도 이 4바에 견디고 딱 여기에 적용이 되어 딱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걸 투입하면 바로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상승하면 쌓이는 이물질, 올라간다는 팽창한다는 겁니다. 이게 팽창. 그럼 이게 충격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이 쌓였던 이물질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견뎌왔던 이 수압보다 더 높아지니 당연히 충격을 받죠. 그럼 바로 당연히 이 이물질 이탈한다는 겁니다. 이탈.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탈이라는 거예요. 이탈. 그래서 왜 여기서 나오는 물은 침전된 물이 농축되고 나오고 못하고 나오니까 당연히 철분이 많이 샀으면 적석으로 나오고 망간이 많이 샀으면 검정수 나오고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 갖고 세척이 됐다는데 이 내부 상황 틀립니다. 이 내부 상황. 여기 나오는 건 천지 차이예요. 네. 근데 또 문제가 하나, 항시 배관은 땅속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제 압력은 상승합니다. 무조건 상승합니다. 아니면은 4바 이하로 투입해야 되겠죠. 이거 공급수압이 4였으면은 상승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 압축 공급 4 이하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숲
그냥 흐른 데다가 그냥 일 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로 빼는 거하고, 예. 그냥 물빼기입니다. 물빼기. 4 이하로는 안 되겠죠. 4 이하 이상으로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예. 공급을, 투입을, 압축 공기를. 그랬을 때 무조건 투입 압력만큼 올라갑니다. 투입 압력만큼 6바로 투입하면 6바로 올라간다. 무조건 여기는 7바로 하면 7바로만큼 올라갑니다. 상승을. 그게 여기서 못 나가니까요. 한 만큼 이 물이 못 나가니까 당연히. 근데 이 밸브가 만약에 덜 닫혔다. 여기 밸브가 덜 닫혔다. 밀폐가 돼야 되는데 밀폐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서 들어온 것도 4바로 돌았으니까 4바겠죠? 4바로 유지. 뭐 5바면 5바. 만약 3.5바면 3.5바, 6바면 6바. 이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4바로 나왔습니다. 4바로 설정을 할게요. 4바로 했으면 여기가 6바로 뛰면 6바로 올라가면 6바. 그러면은 밸브가 되면 당연히 강한 데서 약한 데로 가는 게 흐르는 게 바로 유체 이동입니다. 유체 이동. 물질의 이동이에요. 바로. 그러면 바로 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로. 그게 바로 무슨 역류입니다. 역류라고. 또 얘가 열렸으면 또 일로 가는 겁니다. 예, 가지만 안 또 일로 가는 거죠. 바로 역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류가. 그럼 역류가 발생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 쭉 배관이 있어요. 이제 또 여기도 쭉 차단이 안 된 배관들이 쭉 있어요. 물이 계속 딱 일로 가는 순간 바로 여기도 상승을 합니다. 상승. 그러면 기존 공급하는 수압의 이상으로 상승하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바로 팽창. 이물질의 충격을 준 게 배관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역류가 만약에 발생하면 적수,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일대가 적수 사태가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세척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했을 때는 바로 일대가 적수 사태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동류 세척할 때는 압축 공기에서요. 물을 채워놓고 압축 공기를 투입하고 배출을 하는 이 맥동류 방법은 이 밸브가 정확히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세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붕괴배관이 있어요. 여기를 세척하려고 했어요. 이 붕괴배관, 이쪽까지 하면 이쪽까지 되겠죠. 이제 무슨 만약에 어느 붕괴 또 배관했다 그러면 밸브였던 그것도 차단해 줘야 되겠고요. 정확히. 만약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요. 만약 우리는 이쪽만 한다 그러면 이쪽도 차단을 해줘야 되고, 이게 바로 세척 구역에 이 맥동류 세척을 할 때는 이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시 세척 구간에 딱 정해졌으면 이렇게 고리 밸브가 정확히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정확히 닫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물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이 세척 구간에 고립을 시키고 해야만이 역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 하면은, 이걸 안 하고 어디 밸브 하나 더 닫았다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역류합니다. 역류. 무조건 역류에 투입 압력이 있기 때문에 투입 압력만큼 조금 올라야 되겠어요. 그는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런 역류 상태를 하려면은 딱 통합니다. 하나. 이거를 예방해서 고립을 정확히 확인하고 하던가, 아니면은 200mm면 200mm 배관으로 빼던가, 배출을요. 100mm면 100mm 배관으로 빼던가, 이러면은 바로바로 물이 진행하니까 이 상승을 하지 않겠죠. 배관 내 세척하는 구간은 상승. 근데 또 길이가 또 그만큼 길어지면은
예, 물에 무게가 있잖아요. 진행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밀도가 쫙 잡고 지나는데 물이 그냥 막 우리가 민 만큼 나가진 않잖아요. 힘이 가야 되니까요. 또 여기 무게가 있으니까요. 길이가 길어지면 그만큼 또 거기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맥동류 세척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항시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그리고 얘기했듯이 여기서 투입하고 여기로 배출하는데 여 간경보다 얘가 좁아집니다. 무조건 배출하는 간경은 무조건 좁아져요. 네. 그런데 속도는 여기는 이 구간은 빨라지는데 여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뭐 공기방울 막 여기 충격을 접한다고 막 그런 부분 이런 부분 공기방울 주는 공기방울 속도가 진행이 됐을 때 이것도 공기방울이 여기 충격을 주고 하는 거지. 여기 속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진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죠. 대수 과학적으로 속도가 안 나오지 않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지. 이게 누가 봐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를 200mm 터주고 그만큼 그러면 속도를 내주면 속도는 진행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뭘로 여기는 이물질 제거하는지 맥동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무슨 과학 원리로 이게 제거가 된다는 건지. 이 과학은 따졌을 때 이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넓은 데는 속도가 늦어지고 여기는 빨라지고 압력을 투입하면은 차단된 공간에서 압력을 넣어주면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진행하는데 물이 진행을 못하니까 압력은 투입 압력만큼 상승할 거고. 도대체 그래서 여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학의 원리로 연체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학을 정확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거는요. 그리고 이 맥동류는 이 밸브가 정확히 차단이 안 될 때는 염려할 수 있는 압력이 100% 상승하니까 이거는 투입 압력만큼 상승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과학이죠. 이게 과학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밸브들을 차단, 고립이 돼야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세척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척이 되고 안 되고 우선 여기는 둘째 놔두고요. 세척이 되고 안 되고 이물질 제거 효과는 둘째 놓고 세척하고 부작용이 생겼고 우리말 적수사태 안 하면은 여기서 생긴 게 아니라 이 외부에서 역류해가지고 적수사태 하면 이런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선택할 때 그래서 이 방법 선택할 때는 이거를 항시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척 구간이야 얼마나 정하든 이거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물 넣고 빼주니까 이건 넣고 빼주면 그 대신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서 물량이 많을수록 그 힘은 더 받는다. 여기서 압력을 투입하면 바로 쭉쭉 나가지 않는데 못 나가니까 더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 맥동류 세척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세척은 이루어지고 이런 안에 내부 안에 상황은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넣으니까 무조건 여기 빨라져요. 여기 무조건 속도가 빨라져요. 이게 빨라지는 건 여기 공간을 다 확보를 했을 때요. 얘가 좁아지면 여기 환경보다 얘가 좁아지는데 어떻게 더 빨라집니까? 빨라질 수가 없죠.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이 공간을 물을 내보는 게 이게 더 빠르죠. 그냥 내보는 게 이게 더 빠르죠. 이게 바로 수압입니다. 수압. 우리 왜 수압을 올려주고 있습니까? 내 보낸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근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예. 태수구 배관을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촥 나온 거. 이 속도하고 이 속도는 아니다는 겁니다. 이 속도가 이 속도는 똑같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만 아시면은, 이 맥동류가 이런 세척이 있구나. 이거 왜 물을 채워놓고 하는 세척. 물을 채워놓고, 여기 물을 채워놓고 하면, 네, 압축 공기를 넣든, 산소를 넣든, 우리 질소를 넣든, 질소가스를 넣든, 물을 채워놓으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똑같아도, 예, 물을 넣고, 물을 흐름을 하는 게 맥동류입니다. 이제, 맥동류. 물을 넣고, 어떤 압력을 가면서요. 이게 맥동류. 그게, 여기 안에는 물이 멈춘다는 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예. 여기 때문에 여기는 뭘 공기를 넣든 이걸 뭐 산소를 넣든 질소를 넣든 뭐 이산화탄소를 넣든 뭔 가스를 넣든 어떤 가스를 넣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예. 그게 바로 물의 무게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가 있고 공기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그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맥동류 세척 방법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할 때는, 이 정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건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맥동류입니다. 선택할 때 이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게. 자, 오늘까지는 이제 맥동류까지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대표적인, 방법들 한 두 가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